네, 뭐 워낙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서 그냥 원맨쇼하듯이. 근데 이 선생님들도 아니 지금 제가 그 질문이 워낙 좋고 많아서 사설은 빼고 가급적이면 35분 3시 반에는 끝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레포트 제출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연구 보고서 며칠 이번 달 말. 아니 뭐 박사 논문 쓰시는 것도 아닌데. 네. 아이고 참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워낙 여기 카페에 올린 글이, 제가 올린 글이 만 몇 개 중에 8천 개를 올렸으니까 어지간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중 ADHD 과잉행동, 이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 ADHD 과잉행동에 대한 우려가 선생님들이 상당하고요. 저는 근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98년도에 아주 심한 ADHD 학생을 경험을 했어요. 98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이런 애들이 다가온다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작에 283번이면 이게 꽤 오래된 글입니다. 글이 10,000개가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잖아요. 제가 진작에 ADHD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쭉 어마어마한 양의 그 정보를 여기 준비를 해 놨어요. 선생님들 ADHD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전략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 정보만 말씀드리면, 저는 ADHD가 이제 한 반에 기본적으로 3명에서 3명은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공생하는 법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ADHD 피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제가 들어가는 모든 교실의 아이들에게 3월에 합니다. 이것도 3월에 누군가가 ADHD다 하고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이걸 애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우연히 옛날 그 어느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거라서 화질은 좋지 않고 원본 파일은 뭐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얘가 수액 방해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이 피터라는 애인데요. 초등 3학년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뭔가 발표를 할 때면 이렇게 어, 관, 수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성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ADHD면서 지적 발달 장애예요. 자,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애가 이렇게 뭔가를 잘 하고 들어오면
피터는 열이 받습니다. 때리려고 하죠. 얘가 말립니다. ADHD의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네, 보세요. 이 부분. 저 정도면 코뼈가 부러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집단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상담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알렉스야, 네가 피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그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케이. 아마도 피터 똑같이 하겠죠. 여기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내 생각에 피터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그냥 여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 있다? 슬픔이다. 근데 슬픈데 왜 슬퍼?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ADHD라는 거죠. 네,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피터가 또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못 본 척 하는 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어느 반에 굉장히 심한 애가 있었을 때 그 반에 들어가서 제가 수업하는 반입니다. 제가 담임이 아니고 수업하는 반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학교에 안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 얘들아, 니네들이 그 아이가 수업을 방해할 때 웃어주면 그거는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날고기를 주는 거야. 그 늑대는 더 그 날고기를 원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악물어야 돼. 이를 악물고 그 웃음을 참아줘야 돼. 그 아이가 그런 행동하는 걸 못 본 척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간곡하게 애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터가 키도 작고 해서 농구도 안 하고 할 텐데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피터가 농구를 해서 농구 골대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피터가 워낙 못하니까 피터가 우물쭈물하고 그럴 때 우리들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비켜나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정말 감동이죠.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애들이 같이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끼워주기. 얼굴 표정 바뀐 거 보세요. 괴물이 사람이 되었죠? 이반 애들이 전부 다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게 됩니다. 피터가 모범상을 받으러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애들과 같이 보고 나서 바로 2절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안 돼. 엄지척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애들에게 이렇게 결국 밤마다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서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2절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친구의 낯선 행동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엄지척을 해줘야 돼. 또 서로 도와줘야 돼. 그 아이가 못하는 거 그렇다고 배제시키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결국 ADHD 아이들은 선생님의 관심보다도 누구의 관심이 더 중요해요? 친구들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들을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ADHD 질문 감사하고요. 그다음 집중을 안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데 요거 집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ADHD 얘기를 방금 얘기했지만 이 킵 레런드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의 애들은 ADD가 아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니다. 내가 EO이다. Engage me or enrage me. 이 디지털 세대 애들은 양방향 소통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수업에 대해서 화가 난다. Engage me. 나를 당신의 수업에 끼워주지 않으면 나는 열받아요. 이렇게 갈파를 합니다. 근데 자, 그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곡 여정산 40명 중에 24등에서 30등 정도 중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오던 학교의 영어 수행 평가입니다. 얘네들이 이 자신의 코드에 맞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에서 30명이라면 한 20등 정도 아이들의 수행, 근데 이 작품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놀랬던 게 아까 애가 왼쪽 가슴을 살짝 드러낸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그걸 많이 놀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선생님 그거 김희수 사진이에요. 합성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더 웃겼는데 이렇게 애들에게 애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나 수업을 집중을 안 하나 이 아이들의 코드를 혹시 우리가 못 읽는 것은 아닌가? 또 휘경공고는 서울에서 꼴찌 애들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40명은 35등에서 40등이 가는 학교인데 얘들도 선생님께서 역사 선생님께서 표현하라고 한 거예요. 표현해봐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표현해라 봐라 했더니 얘네들이 UCC 수행평가를 해서 신바람 나는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어떤 증거냐 하면은 애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가 그 집중을 할 만큼 그렇게 애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다시 시간 나실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전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핸드폰만 하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점점 날이 갈수록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수업을 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PC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각자 1인 1PC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걷어가느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핸드폰에 기능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 가지고 핸드폰에는 이렇게 음성 변조기라는 게 나타납니다. 음성 변조기 앱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성 변조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요 영상입니다. 지금 조회수가 랭킹 2위인 영상이에요. 네, 이건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요것도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14만이에요. 그리고 외국의 학생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이걸 엄청나게 들어와서 듣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고 애들한테 이 관계대명사, 아니죠, 인칭대명사 송을 애들한테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자, 2인 1조로 해라. 한 사람은 반주 틀어. 니네들이 좋아. 이거에 맞는 적절한 반주 틀고, 한 사람은 녹음해. 그래서 2인 1조로 같이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교육이 아닐까. PC 기능이 있는 이 훌륭한 기반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마다 교실마다 무선 인터넷망이 들어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쟤는 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쓸까 거기에 머리 아파하지 말고 휴대폰을 앞으로 각자 1인 1 PC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떠실까요? 저는 실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애들 수업은 저는 휴대폰을 인터넷 활용한 영어 영재반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냥 계속 2시간 동안 휴대폰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ADHD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학생 간의 다툼. 학생 간의 다툼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요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회복적 서클. 회복적 서클.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수업하는 도중에 두 아이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투닥탁 해가지고 애들이 씩씩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회복적 서클 이거는 뭐냐면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대목에서 오해가 발생한 거다. 근데 그거를
중재자가 돼서 교사가 할 때 그냥 얘 말을 반사, 얘가 이랬어, 반사, 얘가 이랬어, 반사, 이렇게 반사만 해주면 되더라는 겁니다. 들어보실까요? 수업 시간에 투다닥한 상황, 그냥 수업에서 제가 그때 직접 살짝 녹음을 한 거예요. 네, 애들 그냥 수업 중이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수업하는 도중에 상황이 발생해서 애들과 같이 애들 둘을 저 앞으로 부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 애들은 교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때리는 거죠. 넘어질 뻔하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홧김에 제가 계속 릴레이만 하고 있죠. 음, 해석하고 있죠. 어깨빵. 사건의 재구성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은근히 협박하고 있죠. 이게 교사는 친절한 게 아니에요. 철저해야지. 그러니까 그러고서 나가서 화해를 하든지 뭐 얘기를 하고 들어와라. 나는 수업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답이 뻔하죠. 뭐 화해 안 하고 뭐 어쩌겠어요. 제가 학폭대에 넘긴다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안을 이렇게 또 경미한 사안뿐만 아니라 심한 사안도 이렇게 회복적 서클로 화해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잘못이 없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 이게 우리가 학부모 상담 역량, 학부모 교육 역량이 필요한 대목이 되었어요. 그런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서울시 교육청 그 학습부진 팀 중등 그 학습부진 팀의 요청으로 학부모 코칭 연수 3차 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한 토막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담임 학교로 돌아가시면 학부모님들께 이 영상 주소를 안내를 해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도 제가 학부모 연수를 갔더니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붙여.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그런 거. 그건 사실이죠. 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이런 코칭을 직접 해주시면 좋고, 선생님들 지금 더군다나 연구년 정도 되시면 경력도 있으시고 할 테니까 직접 이 내용을 가지고 연수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 만든 거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학부모 교육하세요. 학부모 교육이 좋은 거는 뭐냐면 퇴임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 교사 연수는 퇴임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게 제도가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잘못하면 헛소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 교육은 이게 바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똑똑 노크하세요. 제 카톡 아이디 제 끝부분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 모든 파워포인트며 강의 기술이며 이런 것을 다 전달해 드릴게요. 특히나 교사 연수는 지금처럼 오후 3시, 4시에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오후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3, 4시에 강의를 하게 되면 놀질 못해. 그러니까, 근데 학부모 교육은 대체로 10시에, 10시, 아침 10시. 얼마나 좋아. 이 퇴임 후에 완전 그냥 오전에 딱 2시간 알바 딱 하고, 그거 가지고 실컷 먹고 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당년 담임선생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하며 현재 담임선생님 탓을 할 때 이거는 학년 초부터 선생님께서
소통을 꾸준히, 이게 질문이 다 지금 선생님들, 연구형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거예요. 다른 데 질문 아닙니다. 충북 선생님들의 질문이에요. 소통은 밧줄이다. 이렇게. 요즘은 학부모를 소닥보듯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 우리 아들이, 서울 사는 우리 아들이 전북 임실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아니 전북 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치즈 나오는 곳 이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논산 훈련소에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가는데 거기를 갔으니. 그런데 자대 배치 받은 그날 이 집사람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이 중대장이란 분이, 아무개를 맡게 된 중대장 아무개입니다. 제가 저녁 때까지 잘 돌보도록 애쓰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 주실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선생님들도 안 하는 일을 중대장이 더 하네? 알고 보니 이미 학부모를 넘어서 이 어머니들이 군대에 가 있는 그 분들 민원을 엄청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의 가장 큰 임무, 업무 1호가 군부모와의 소통인데,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도 이제 학부모를 보는 눈, 학부모를 보는 그 관점,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학년 첫날에 담임속에서 보내드리자. 그럼 명함도 보내드리자. 저는 명함을, 교사가 뭐 영업사원이야? 명함을 왜 보내? 명함을 제가 종이로 된 거, 명함을 이렇게 이런 종이로 출력한 거 명함을 보내드렸더니 학부모님께서 첫날,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귓가에 쟁쟁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 한 장, A4 용지에 잘라서 출력해서 드린 건데, 그 종이 나부레기 한 장이 학부모님에게 이렇게까지 어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명함을 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100장에 15,000원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님과 한편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엔 바쁘시니까 다음 복직하시기 전에 학부모 상담 119 꼭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촘촘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학부모를 소닥보듯 하지 말고 학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아이의 두발 자전거가 되어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부정하며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렇죠. 아이의 그런 경우는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은 우리 애를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럴 때 사례를 누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제가 여기 있네. 고2 담임할 때 무려 4개월을, 3월부터 4개월을 6월달까지 4개월을 자네가 있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안내해 드리면 아유 작년 거하고 담임이 똑같은 거 만났네, 짜증 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그 옆에 초등이 아니라 전 중등이라서 제가 관찰하기 어려워서 그 아이에게 요만큼의 그 호감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었대요. 그 아이에게 야 네가 일지를 좀 써줘라 이렇게 하고 꾸준히 이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적어 나가고, 어떤 내용이냐면 스캔을 얼마 전에 제가 스캔을 해서 다 올렸는데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가 적어줬습니다.
학생부에 잡혀갔다. 무단결과하다 4교시부터 출소. 5교시 무단결과 질병조퇴. 뭐 이런 식으로. 6교시부터 출소, 4교시부터 출소. 잔다. 뭐 별 내용 없죠. 그런데 이 기록을 제가 한 4주 정도 한 다음에 아버님을 학교로 모셨죠. 모시고 이 사례 기록부 사본을 복사해서 이걸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해서 드렸어. 그러면서 제가 좀 읽으실 시간을 제가 한 7, 8, 10분 정도 드렸어요. 제가 그 쇼를 한 거지. 교무실에 제가 급하게 기한할 게 있으니까 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버님이 이걸 찬찬히 다 보셨어요. 근데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셨어요. 부모님들은 끝까지 애들이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걸 보고 이제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저에게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요.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본인 스스로 아버님 본인이 해서 애를 상담하고 그때부터 애가 아빠도 변하고 애도 변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적자 생존, 어떤 자만이 살아납니다. 어떤 자? 적자. 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학부모를 설득하실 때 말로 하지 마시고 기록하셔라.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이 아이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이렇게 잠만 자던 애가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석박사 과정에 있고 이렇게 언론에도 용감하게 커밍아웃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빠는 저는 뭐 평생 동지처럼 자, 아이고 시간이 넘어갔네. 거의 끝까지 다 갑니다.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함부로 할 때는 못난 행동은 못 본 척 하시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거를 생활기록부에 더 적어주셔라. 생활기록부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못 본 척하는 솜씨라는 이거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는가의 한 챕터예요. 챕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함부로 행동할 때 일일이 지적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애가 예의 바르게 어느 날 행동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툭, 오늘 아무개가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참 좋네,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애들은 칭찬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다음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동, 요거는 요 영상 잠깐 보시게요. 요 영상도 필수 영상입니다. 3월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필수 영상인데 20분 정도예요. 이것도 그냥 제가 집에서 투니버스 보다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녹화를 해가지고 화질은 좋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일진. 여기서 모르는 척, 이 영상 제목이 모르는 척이에요. 모르는 척.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픔이 있는데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영화인데 일본의 만화 이지메 한참일 때 나왔던 영상입니다. 요거를 저는 꼭 보여주고 애들에게 소감문을 쓰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다만 석 줄 이상 쓰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방관자라는 것이 결국 학교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칠판에 이렇게 퀴즈를 냅니다. 악은 착한 사람들의 치음 미음을 적고 잘한다. 퀴즈. 네.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악은 착한 사람들의 치음 미음을 적고 잘한다. 자, 선생님들 맞춰보시겠어요? 영어 원문이 네 맞습니다. 침묵이에요. 네. 그러니까 침묵하면 결국 악이 번창한다. 이 영상도 필수 영상이 되죠. 피터 영상, 이 영상은 꼭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안 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발생해서 교권 사안으로 넘기시거나 할 때 제가 여기 사안을 조사하는 거, 기록하는 거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애들은 제가 나를 괴롭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괴롭히는 것인지 그 사안 조사하는 방법을 여기다 정리를 쭉 했습니다. 제가 3시 반에 끝내드리려고 막 입에 못하다 하고 달렸는데 3시 반은 못 끝내고 조금 오버했습니다. 여기 카톡에서 카톡 아이디가 ICTSONG입니다. ICTSONG.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이와 같은 오늘 같은 낯선 행동 연수에 관심이 있으시면 카톡 주세요. 그러면 고 선생님들 이렇게 오늘 연수하신 선생님들 영문전 선생님들 모셔서 단톡방을 해서 꾸준히 하고, 지금 충북에는 탕금중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충북에 제가 멘토링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나서주셔서, 충북이 서울에서 좀 교통이 조금 애매해요. SRT 타고 오송 가면 어떤 데는 막 1시간도 걸리고, 오송에서 택시로 이래서 제가 가기가 좀 난감한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거기까지고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5점 만점에 몇 점? 예. 자, 질문 있으시면 5점 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수업도 그런 대로 할 만하죠? 대면이면 오히려 충북 괴산 못 가. 저 안 가. 대면이었으면. 네. 네. 질문 혹시? 마이크 해제하시고 질문 주셔도 좋고. 네, 그러면 일찍 끝내드리는 대신에 채팅창에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이거 내년에 꼭 써먹어야지, 요거 깨알 팁인데 그렇게 있었던 거 여기다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우리 집이고, 뒤에 빔 프로젝터 소형 스크린을 이렇게 뒤에다 놔뒀습니다. 제 얼굴 환해 보이나요? 이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 강사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고 그랬어요. 욕설의 원, 네, 욕의 원. 네. 저도 많이, 그런데 욕의 어원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돼. 이미 알고 쓰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오류예요, 오류. 괜히 알려줘가지고 더 쓰게 됩니다. 저거는 적어도 저 내용들을 입으로 달고 사는 애들한테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네.
한 말씀 남겨주시고 남기신 분은 이제 즐거운 오후를 보내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연아 선생님 종례하시죠? 네.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창 닫으면 채팅창을 내가 그래요.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막걸리 마시러 갑니다.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